한숨 한번 크게 내쉬어 보시겠습니까? 오늘도 마음 한켠이 무거우신가요? 평생을 함께하리라 믿었던 친구와 연락이 끊기셨나요? 혹시 그 이유가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다른 이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는 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나이에는 더욱 조심해야 할 말들이 있지요. 젊었을 때는 그래, 나도 열심히 살면 되지 라며 서로를 다독이고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 모두 60년, 70년을 살아오며 각자의 인생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게는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또 다른 이에게는 평생의 한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분명 달라진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장 함께하고 싶은 인연을 절대 놓치지 않는 비결을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인생에 도움이 될 유익한 정보들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깨달음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오랜 세월 인간관계를 관찰하고 연구하며 깨달은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5가지는 특히 우리 나이대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이야기들입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무려 78%의 사람들이 이런 자랑 때문에 소중한 관계가 멀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사연이 있고 각자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이 5가지 이야기를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재산 자랑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와 기쁨을 나누고 싶은 순간이 있지요. 평생 모아온 돈으로 마련한 집, 자녀가 효도한다며 사준 명품 시계, 알차게 준비해둔 노후 자금, 이런 이야기들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학교의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은퇴 후 10년 동안 동창들 간의 경제적 격차가 최대 10배까지 벌어진다고 하네요. 누군가는 황금 열쇠로 60평 아파트를 받을 때 또 다른 누군가는 자녀의 전세 자금 때문에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야 하는 현실 속에 우리는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 아실까요? 67세 이춘자 여사는 지난달 40년 지기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매달 한 번씩 만나던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5명이 만났어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준영이가 자기 아들이 샀다며 명품백을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통장 잔고를 보여주면서 나는 이제 자식들한테 용돈 받으면서 편하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춘자 여사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며칠 전 둘째 아들의 전세자금 2억을 맞추기 위해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을 털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취업준비생으로 5년째 집에서 지내고 있고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언제쯤 취직이 될까? 내가 모아둔 돈은 다 자식 전세 자금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친구들은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는다고 하고 어떤 친구는 황금 열쇠로 60평 아파트를 받았다고 하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다른 친구 영숙 씨도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의 뇌졸중 투병으로 집까지 처분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영숙이네 마트에 들렀다가 알게 됐어요. 남편 수술비로 집을 담보대출 받았는데 이자도 못 내서 결국 경매로 넘어갈 것 같다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가슴에 못을 박았을까 생각하니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처럼 재산 자랑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가장 가까운 이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자녀 세대의 취업난과 결혼 비용 부담으로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 60대의 절반 가까이가 자녀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정말 필요할 때만 그것도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대신 이런 이야기는 어떨까요? 요즘은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다녀요.
거기서 만난 이웃들이랑 카톡 주고받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어요. 시장 가서 10,000원어치 장 보고 집에서 손주랑 맛있는 거 해먹는 게 최고더라고요. 이렇게 돈과 관련 없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이 교수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의 숫자로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녀 자랑입니다. 우리 나이에서 가장 많이 하는 대화가 바로 자녀 이야기이지요. 우리 아들이 과장이 됐어요. 우리 딸이 시험에 붙었대요. 얼마나 가슴 벅찬 순간입니까? 하지만 그 한마디가 어떤 부모의 가슴에는 비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최근 만난 65세 정미경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30년간 한 달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가던 간호대 동창 모임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번 모임에서 친구 하나가 자기 아들 자랑을 하더라고요. 대기업 부장 진급에 강남의 40평대 아파트까지 장만했다고. 또 다른 친구는 딸이 서울대 교수가 됐다며 자랑하고. 그런데 제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훔치시더니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스마트폰 게임 중독으로 10년째 집에만 있어요. 국민연금 한 달에 120만 원으로 손주까지 키우는 딸을 보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매번 거짓말로 둘러대다가 결국 모임을 그만뒀죠.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자녀 자랑이 60대 이상 친구 관계 단절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녀의 실직, 이혼, 질병으로 고통받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니까요. 얼마 전 한 어머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만났던 친구들이 이제는 원수 같아요. 내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숨기 바쁘고 그들의 자녀 자랑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재활병원에 있다는 걸 어떻게 말하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할까요? 자녀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요즘은 아이들 키우기가 참 힘들죠? 다들 고생이 많으시죠?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지요. 우리 세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참 많아졌어요. 자녀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함께 나누다 보면 오히려 더 깊은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의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모든 부모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꼭 기억하세요. 자녀의 성공은 자랑거리가 아닌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은 조용히 가슴에 담아두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배우자 자랑입니다. 요즘 우리 아저씨가 너무 달라졌어요. 은퇴하고 매일 아침 모닝케어 해주는데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어제는 결혼기념일이라고 명품 목걸이도 선물해줬답니다. 우리 남편은 요즘 손주 보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며느리가 직장 다니느라 바쁘다고 하니까 자기가 나서서 어린이집 하원부터 학원 픽업까지 다 해준대요. 딸처럼 예쁘다며 며느리한테 백화점 상품권도 자주 사주고.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는 이런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심리학회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 자랑은 60대 이상에서 가장 불편한 대화 주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얼마 전 오랫동안 만나온 68세 장영옥 씨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30년간 다니던 어머니회 모임을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작년에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전직 교장 선생님이셨던 분이 이제는 말씀도 못 하시고 휠체어 생활을 하세요. 그런데 지난 모임에서 잠시 말씀을 멈추시더니 먹먹한 목소리로 이어가셨습니다. 한 친구가 그러더군요. 우리 영감님이 요즘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다면서. 또 다른 친구는 남편이 은퇴하고 해외여행 다니는 재미에 푹 빠졌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매일 밤 남편 기저귀를 갈아주는 제 현실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더 마음 아픈 것은 사별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72세 박순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째예요. 아직도 혼자 있는 게 적응이 안 되는데
친구들 만나면 더 힘들어요. 우리 아저씨가 요즘 손주 돌보기에 푹 빠졌다. 노년에 더 사랑해준다는 이야기들. 그럴 때마다 제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 우리나라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매년 7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부부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요? 이런 대화는 어떨까요? 요즘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나이 들수록 더 그렇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들은 나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행복한 노년의 비밀은 말하기가 아닌 듣기에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자랑거리가 아닌 함께 백발이 될 때까지 서로의 주름살에 담긴 이야기를 들어주는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손주 자랑입니다. 요즘 우리 세대의 가장 큰 행복이자 가장 조심해야 할 대화 주제가 바로 손주 이야기입니다. 특히 한국노인심리학회 자료를 보면 손주 자랑이 노년층 친구 관계 단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하네요. 최근 만난 69세 송경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5년 동안 이어온 복지관 친구들과의 만남을 더 이상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복지관에서 만나서 수다도 떨고 점심도 먹곤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대화 주제가 전부 손주 자랑이더라고요. 우리 외손녀가 영어 유치원 면접에서 1등 했대요. 이번에 손주가 영재원에 들어갔어요. 둘째 며느리가 또 임신했대요. 내년에 손주가 5명이 되네요. 잠시 말씀을 멈추시더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희 아들은 40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결혼을 못했어요. 소개팅을 몇 번이나 했지만 워낙 취업이 안 되다 보니 그런데 친구들은 자꾸 손주는 언제 볼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 며느리 얘기, 손주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무너져요. 더 안타까운 것은 71세 이미숙 씨의 사연입니다. 작년에 딸이 이혼을 했어요. 손녀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친구들 만나면 너무 괴로워요. 우리 손주는 이번에 피아노 콩쿠르에서 대상 받았다. 학원 5개는 기본으로 다닌다는 자랑을 들으면서 저는 맞벌이하는 딸 대신 손녀 학교시키고 라면 끓여주는 게 전부인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혼인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녀의 결혼, 출산, 이혼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요? 이런 대화는 어떨까요? 요즘 아이들은 살기가 참 힘들죠? 결혼도 육아도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각자의 삶이 다 다르니까요. 우리는 그저 건강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손주는 노년의 보약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보약은 따로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각자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진짜 보약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해외여행 자랑입니다. 이번에 큰아들이 효도 관광으로 스위스 보내준다고 하네요. 둘째가 이번에 괌으로 가족 여행 보내준대요. 손주들이랑 열흘 동안 호텔에서 지내면서 여유롭게 쉬다 올 거예요. 참 무심코 하는 이야기들이지만 이런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최근 만난 73세 윤옥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40년 동안 만나온 동창들이에요. 처음엔 다들 비슷하게 살았어요. 월급쟁이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서로 김치 담글 때 나눠 먹고 애들 학원비 부족할 때면 서로 돈도 꿔주고 그랬죠. 그런데 요즘 모이면 이야기가 전부 해외여행이에요. 지난달엔 호주 다녀왔는데 이번 달은 딸이 하와이 보내준대. 크루즈 여행이 그렇게 좋더라. 일본 온천 여행은 1년에 2번은 가야 해. 잠시 말씀을 멈추시더니 먹먹한 목소리로 이어가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웃으면서 넘겼어요. 나도 언젠가는 가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작년부터 아들 카드비 갚느라 연금을 절반씩 보태고 있어요. 아들이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는 임신 중이었고 그 앞에서 어떻게 돈 없다, 못 해준다 이런 말을 하겠어요.
한숨을 크게 내쉬시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생활비도 빠듯한데 친구들 만나면 여행 가방에 면세점 쇼핑백까지 들고 와서 자랑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는 서로의 형편을 알아서 눈치도 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내 얘기만 하기 바쁜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친구 하나가 옥자는 왜 맨날 구찌 매장 있는 층엔 올라오지도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나도 얼마나 가고 싶고 사주고 싶고 하지만 전 이제 그 모임에 나가지 않기로 했어요. 40년 우정도 소중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희 아들 레미는 손을 잡아주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본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힘들 때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더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한국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80%가 해외여행을 가고 싶지만 실제로 다녀올 수 있는 분들은 15%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녀의 실직, 사업 실패, 각종 병원비로 힘겨운 삶을 사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68세 박영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5년째예요. 처음엔 금방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결국 30년 동안 살았던 집도 팔아야 했어요. 요양병원도 이용해봤지만 남편이 너무 힘들어해서 이제는 제가 24시간 병수발을 들고 있어요. 기저귀 갈아주고 밥 떠먹여주고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자꾸 너희도 다음 달 단체 여행 가자고 하더라고요. 박 여사는 왜 맨날 빠지냐? 남편 요양원에 모시면 되잖아. 자식들한테 맡기고 좀 쉬어야지. 말은 쉽게 하죠. 하지만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어떻게 남의 손에 맡기고 나 혼자 여행을 간다는 건지. 게다가 요양원비도 감당하기 힘든 형편이에요. 며느리가 퇴직금으로 병원비 보태준 게 엊그제 같은데. 한숨을 크게 내쉬시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모임에서는 누군가가 해외여행 한번 못 가봤다니 그동안 뭐 하고 살았어 이러더라고요. 그 말에 너무 서러워서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었어요. 젊어서는 아이들 뒷바라지한다고 나이 들어서는 남편 간병한다고 이게 제가 선택한 인생이고 후회하진 않아요. 하지만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해외여행 못 가본 게 부끄러운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니 이제는 모임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어요. 그 따뜻하던 친구들의 모임이 이제는 제게 가장 큰 시련이 되어버렸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요? 이런 대화는 어떨까요? 요즘은 근처 공원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우리 동네 재래시장 구경하는 재미가 해외여행 부럽지 않아요. 노년사회학과 이 교수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진정한 여행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과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우리가 방금 함께 나눈 이야기들. 혹시 마음 한켠이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어쩌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최근 한 달 동안 만났던 모든 친구나 지인들의 얼굴을, 그리고 그들 앞에서 했던 나의 모든 말들을, 그리고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도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진 않았을까?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쉽게 만들었던 인연들이 이제는 한번 깨지면 다시 잊기 어려운 나이가 되었지요.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랑이 아닌 경청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고 진심으로 끝까지 들어주는 것, 때로는 그저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것, 당신 곁에 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나이에 진정으로 필요한 대화의 방식이 아닐까요?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써내려갈 친구가 있다는 것, 그것은 어떤 재산보다도 어떤 자랑거리보다도 더 큰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그 소중한 축복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며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도 지혜 마음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